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셀트리온이즘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예진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께서 쓰셨고요. 스마트북스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일은 2020년 12월 4일. 현재 기준으로 약 2달 정도 된 책이고요. 책의 분량은 약 끝에가 416페이지니까 다소 좀 두꺼운 책입니다. 가격은 정가가 18,000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책이 출간되고 한 달 정도 지난 즈음에 책을 구입했고요.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전부 다 완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셀트리온이 처음에 넥솔이라는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성장해 오기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두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새 그 주식 투자가 아주 열풍을 불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또 최근에 공매도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산업으로 지금 세계를 평정을 하고 있죠. 물론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이런 조금은 좀 설계가 좀 단순한 이런 반도체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삼성도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로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 15년 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 셀트리온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 면에서는 벌써 셀트리온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셀트리온이 청주 쪽, 오송 쪽에 있고 또 인천 송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삼성바이오도 인천 송도 쪽에 꾸준히 공장을 증설하면서 현재 인천은 바이오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케미컬 제약하고는, 케미컬 약품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유래 성분인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따라서 세균이라든가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과정이 매우 치밀해야 되고 공장 설계도 만만치가 않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이런 바이오 분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밀한 공정을 요구하거든요. 이런 공정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좀 비교적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셀트리온의 이슈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고 좀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볍게 읽어드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식약처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약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하게 됐죠. 이게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임상 2상만 끝난 상황이어서 조건부로,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고연령대의 경증 환자라든가 또는 중증도 환자에 대해서만 약을 쓸 수 있도록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허가가 떨어졌고요.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치료제가 있다라는 게 뭔가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서정진 회장은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 비싸게 가격을 매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한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서정진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면 제조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가격도 원가 수준에서 책정하겠다고 했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제약사로서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이 그리는 미래는 가난한 아프리카 환자도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값 때문에 손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것이 서정진의 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은 굉장히 거침없고 도전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리만큼 도전하고 막 부딪히는 그런 성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제시하는 그 본인의 어떤 기업가 정신 그리고 비전,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저한테도 좀 잘 맞는다. 참 영감을 준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램시마 SC가 캐나다 판매에 승인되었으며 북미 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램시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개발한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복제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SC라고 하는 것은 주사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램시마는 그 링거병에다가 맞게 되면 뭐 한 10시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누워서 약을 천천히 투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 SC 제형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1시간 이내에 뭐 몇십 분 이내에 약을 전부 다 투입받을 수 있는 굉장한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도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 셀트리온이 얼마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인 CTP41이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본격화한다라는 기사가 최근 있었습니다. 1월 달에 난 기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의약품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램시마 SC, 가장 최근에 개발된 거죠. 그 다음에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 이렇게 4개의 의약품이 있습니다. 전부 다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기존의 다른 제약사가 만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복제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복제약을 지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7, 8건 정도의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개발이 완료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공매도와의 전쟁. 그 셀트리온은 참 공매도가 많은 기업으로,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최근 그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 공매도 세력과 개인들의 맞짱을 붙었죠. 그래서 게임스톱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셀트리온은 지금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서 공매도 금액으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림에 이제 버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요새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가 지금 기울어진 어떤 상태고 개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공매도 금지 또는 공매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든가 공매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개인과는 약간 좀 대립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게임스톱과 같이 셀트리온도 이런 쇼커버, 슈스키즈라고 하죠. 매우 빠른 그 공매도의 상환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경제 관련 책에 최근 좀 빠져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공매도 관련 책도 있어요. 21세기 북수에서 나온 이것이 공매도다. 이관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그 공매도를 연구하는 교수 입장에서 공매도가 왜 도입이 됐고 공매도의 어떤 기능과 그 다음에 순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좀 공매도 우호적인 입장에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의 좀 기본적인 취지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책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법률적인 어떤 좀 불합리함?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대차 거래를 하기 어렵다라든가 또는 공매도 상환 기간이 짧다라든가 그 기관이나 외국인에 주어지는 특권과 다르게 좀 개인한테는 불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적을 알아야 또 공매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공매도다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셀트리온이라는 책에 나온 이 셀트리온이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좀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중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병철 회장이 창업을 해서 이건희 회장을 거쳐서 지금 이재용 회장까지 3대에 걸쳐서 회장이 바뀌어왔죠. 그러면서 초창기 회사가 창업할 때 어떤 그런 기업가 정신, 아주 막 회사가 신속하고 빠르고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굉장히 계산된 속에서 철저하게 검증과 분석과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는 형식의 이미 시스템화되고 매뉴얼화된 그런 기업들이 주로 있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IT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 또는 각종 이제 소상공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창업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뭔가 이 작은 기업에서 출발해서 큰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어떤 신화 같은 이런 기업가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말 바닥에서 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서정진 회장이 도전과 노력과 뭔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돌파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이 책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좀 설레었고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주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몇몇 부분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넘겨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63페이지를 보면 셀트리온이 이제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을 시간을 벌어주는 의약품은 경쟁사보다 빨리 내놓아야 한다. 앞서 나간 제약사는 그만큼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셀트리온은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의 동물 세포 배양 공장을 가진 덕분에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이 가진 이 세포 배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죠. 세계 최초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우리 동양인이 최초로 이런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고요. 또 FDA의 엄청 깐깐한 그런 심사를 전부 다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진짜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의 최초 기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일본이나 중국도 하지 못했던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세상 끝에 서본 경험은 서정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서정진은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 그는 망해져가는 백스젠을 찾아가 다른 약이라도 만들 수 있게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설득했다. 백스젠은 동물세포 배양과 관련한 임상 자료를 넘겨줬다. 거저준 것인지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처음에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그 백스젠이라고 하는 에이즈 치료제를 만드는 외국계 회사가 함께 그 공동 이제 합자 회사로서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이 백스젠이라는 약이 그 에이즈 치료제를 셀트리온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 백스젠이 FDA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망하게 되는데 이때 서정진 회장이 이 백스젠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가 뭐라도 만들 수 있게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굉장히 좀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스젠은 이제 수십 년간, 20여 년간 쌓아온 기술을 그냥 가볍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이 백스젠의 기술을 그냥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엄청난 기회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서정윤 회장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까지의 그런 노력과 이런 열정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말로 다 담기에 좀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 공장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 공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엄밀하고 깨끗해야 하고, 또 뭐 소음도 없어야 되고 온도나 습도도 아주 정말 엄밀하게 컨트롤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최연소 여성 임원인 박재희 허가 담당 이사, 이분이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으면서조차도 일을 했던 이야기, 이런 좀 재미난 이야기들도 좀 담겨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서정윤 회장이 미국을 다니면서 진짜 라면으로 떼어가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바디랭귀지를 이용해서 그 외국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상대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유럽에 가서 그 아일랜드인가요? 아일랜드 간호사한테 끝까지 막 도와드리면서 막 물건도 날라주고 도와주면서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저는. 일단 책이 조금 그 바이오 의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이라면 읽기가 훨씬 편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좀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좀 머리를 좀 인상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읽는다면 그냥 바이오 지식이 없는 분이 읽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부터는 공매도 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정윤 회장이 이 공매도 세력들과 함께 싸우면서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또 그 대응을 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후회했는지, 이런 본인의 어떤 소회들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이제 공매도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선도 세력들이 결국은 이런 자금과 결탁이 되어서 셀트리온이 커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공작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들의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좀 여기서 좋았던 부분이 이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창업진흥원의 비주쿨 사업을 받아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이 시대의 기업가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져봤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흑수저에서 이렇게 20여 년간 정말 한 분야에 노력해서 거대한 또 우리나라가 바이오의 불모지를 진짜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어 놓는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이분의 기업가 정신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산업을 좀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서정진 회장이 말한 것들을 좀 잘 새기면서 저도 좀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셀트리온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이미 생산 규모 면에서는 셀트리온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제 가세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더 규모가 커졌고, 앞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우리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미래 산업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지 않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뭔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강력하게 권합니다.